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목포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인공지능공학과 이현우 교수입니다. 이 강의는 신한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단 비교과 과정으로서 제2차 강의 인공지능 리터러시와 머신러닝 위드 파이썬에 대한 강의입니다. 인공지능 리터러시의 뒷부분에 있어서 생성형 AI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이 생성형 AI란 말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AI는 아셨죠? 생성형은 이제 새롭게 만들어내는, 자기가 만들어내는 제너러티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생성형 AI인데요. 자, 이건 이제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많이 쓰이고 여러분이 가장 흔하게 접하는 거는 챗 GPT 이야기입니다. 챗 또는 챗 GPT 이야기입니다. 자, 생성형 AI는 생성 AI라고 부르기도 하고 생성형 AI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 앞에서 머신러닝, 딥러닝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이게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고 그랬죠. 자, 이걸 활용해서 기계가 이제 컴퓨터가 학습을 합니다.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내는 것인데 학습을 했죠. 학습을 하는데 결국 학습한 걸 가지고 자기가 실전에 나오는 거죠. 그 실전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이제 새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만들어내거나 글씨를 만들어내거나 이미지 또는 오디오, 비디오 같은 거를 본인 그 기계 혼자서 만들어내는 거를 생성형 AI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본인이 막 만드는 건 아니고 지금 단계는 이제 사용자,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 달 거라고 요구를 합니다. 요구에 따라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생성형 AI로는 두 가지가 지금 흔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 텍스트, 대화형 생성형 AI라고 그러죠. 그래서 챗GPT, 이걸 오픈 AI라는 회사가 만든 게 챗GPT고요. 이게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가장 지금 뭐라고 할까요? 영향력이 크죠. 구글에도 마냥 바드가 있고요. MS의 빙이라는 그 웹브라우저 안에도 챗GPT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글도 바드를 만들어냈고요. 자,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는 달리2라는 이름이 있고 구글의 딥드림,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플레이그라운드 AI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건데요. 자, 이 이야기는 이제 뒤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달리2 같은 거는 이것도 이미지 생성 모델,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찾아볼 수 있고요. 미드저니가 굉장히 양질의 좋은 멋있는 그림을 만들어내는데요. 상당히 사진같이 만들어냅니다. 이 사이트 들어가서 가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약간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 생성형 AI는 이미지를 어떻게 생성하느냐? 여기 쓰는 거는 신경망 모델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쓰이는 걸 간이라고 그러는데요. GAN이라고 하는데 이거의 뭐의 약자냐면 생성형 Adversarial Network, 적대적 생성, 약간 말을 바꿨지만 적대적 생성 신경망으로 AI가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2014년부터 나온 모델인데요. 이 알고리즘이 뭐냐면 실제하고 서로 경쟁을 하면서 가짜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실 여기가 가짜 만들어내가 있습니다. 생성자가 있는데 가짜가 만들어내는데 실제 데이터는 훈련용 데이터로 실제 이미지를 써서 훈련을 하는데 가짜는 여기에다가 잡음을 좀 넣어서 이런 그림 가지고 이게 실제 그림인데 좀 가짜 그림 약간 섞여진 진짜에서 조금 흐릿한 그림 가지고 얘가 이거를 만들어냅니다. 이 비슷한 걸 가지고 만들어내서 계속 둘이 비교를 해가지고 진짜가 될 때까지 계속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진짜를 놔두고 가짜가 위조를 계속 하는 거죠. 위조 계속 하다 보면 진짜와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를 생성용 적대적 생성 신경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영상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음성도 만들고 이 알고리즘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적대적인 두 모델, 그러니까 요 모델과 요 모델이 서로 적대적인 거죠. 진짜와 가짜니까. 가짜는 계속 진짜를 흉내냅니다. 진짜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데이터를 만들 때까지 계속 반복되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이미지가 훨씬 더 정확하고 잘 만든다는 이야기죠. 이런 대표적인 게 이제 쉽게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게 구글의 딥드림입니다. 구글 딥드림 여러분이 검색을 해가지고 들어가 보면 여기에 이미지를 올리고 여러분이 화풍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이미지, 이건 제가 찍은 가을 선사의 풍경인데 올려놓고 내가 이제 화풍을 선택합니다. 고흐, 그 다음에 느누아르 같은 이런 무도회에 있는 화풍 넣으면 그림이 이렇게 좀 바뀝니다.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좀 이렇게 바뀌고요. 쉐라 그림 같은 경우에도 약간 번지는 효과, 유체화 스타일, 그 다음에 고양이는 이제 사진 스타일인데 이 스타일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림이 변하는 거죠. 이렇게 생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것 중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This person does not exist.com에 들어가 보면 이런 이미지들이 계속 한 장씩 뜹니다. 화면에 한 장씩 계속 새롭게 바꾸고 뜨는데요. 이 중에 진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긴 진짜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지 AI가 다 만들어낸 이미지들이 계속 뜨는 거죠. 계속 뜨는 거죠. 자, 이런 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발전했구나. 진짜 같습니다. 진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첫날, 둘째 날 트레이닝을 계속 하면서 바뀌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6일, 9일, 12일, 16일이 됐을 때 요 이미지, 간단한 이미지에서 점점 해상도가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가 계속 바뀌어가면서 실제 사람처럼 바뀌는 과정, 이게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이제 훨씬 빠르겠지만 이 과정에 보여주는 거는 시작을 간단히 하더라도 실제와 같이 된다. 이게 바로 간을 깬 알고리즘을 써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이제 네온이라는 프로젝트가 가상 사람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중에 진짜 사람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삼성전자에서 만든 니온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다 지금 이게 다 AI입니다. 사람들이 다 지금 보시면 얼굴 표정, 그 다음에 온몸이라든지 온매무시, 그림자, 진짜 사람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에 쓸 건가? 방금 보시다시피 여러 이렇게 도우미 역할을 해주면서 풀어주는데 뉴스를 소개하거나 일기예보 같은 것들, 다 정보를 전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인간이 바로 해줄 수 있고, 옷을 입어본다든지 같이 놀아주는 그 보모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의 된 것이 지금 이제 이 정도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삼성전자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니온이라는 프로젝트의 이름입니다. 삼성의 AI. 이거는 2년 전에 나왔던 20년 정도, 21년에 컨벤션소에 나왔던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이 보면 굉장히 멋있는 예술 작품입니다. 두 개의 예술 작품인데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고, 왼쪽에 있는 거는 스페이스 오디세이 오페라를 하는 장면. 그 다음에 여기가 스페이스 오디세이니까 우주에서 어떤 모습을 촬영한 그런 어느 행성에서 우주를 바라보며 노래하는 장면, 이런 모습이죠. 요거 다 AI가 만든 겁니다.
미드전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든데 하루에 만든 게 아니고 굉장히 뭐 한 달 이상의 그 소요 기간이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작가가 명령을 내리고 터치를 다 하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작가의 상상력이 들어간 건데 결국은 AI가 만든 겁니다. 자, 오른쪽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도 소니 월드 포토그래피 어워드에서 23년에 수상한 작품입니다. 가짜 기억상실 전기공이라는 사진 작품인데 대상을 수상했어요. 왼쪽 거는 보리스 엘가진, 왼쪽은 제이슨 알렌인데요. 두 사람 다 이제 그 수상을 거부를 했고 나중에 수상한 이후에 AI가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논쟁이 됩니다. 이거를 예술품으로 인정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 장면은 이제 실제 사진을 좀 보칭한 거고 뒤에 부분이 이제 AI가 만들어진 이미지라고 합니다. 자, 이렇듯 예술 작품에도 AI 제품들이 나오고 이 정도 수준까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미지 생성 기술 우리가 직접 한번 볼 수가 있을까요? 하고 보면 가장 쉬운 게 달리2입니다. openai.com에 그냥 달리2라고 검색어에 입력하시면 이 사이트가 뜰 거고요. 들어가 보면 이런 화면이 뜨고 이런 계정이 이제 구글 계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정 입력을 하고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명령어 입력 창이 있습니다. 입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 생성한 이미지가 생성이 된 형태입니다. 간단히 살펴보면요. 자, 이렇게 달리2 openai.com에 달리2 try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뭐 자기 계정이 있으면 계정대로 해야 되고요. 계정이 없으면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글은 여기서 먹질 않고요. 간단히 cat with robot AI 로봇이라고만 해줘도 로봇 in the sun 뭐 이런 거 좀 이걸 하는 방법은 이제 한글로 쓴 다음에 번역을 시키면 되겠죠. sunlight 이렇게 해서 제너레이트 하면 이 이미지가 뜹니다. 그래서 이게 공짜 이미지가 몇 개가 있는 것이고 뭐 몇 개까지는 공짜로 쓸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방금 cat with AI 로봇 했더니 캣하고 로봇을 같이 해주는 장면들이 나왔죠. 뭐 그닥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장할 수도 있고 써먹을 수가 있는 이런 것들이고요. 이건 이제 진짜 사진처럼. 그 다음에 이 스타일들도 바꿀 수가 있어요. 스타일을 좀 바꾸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예전에 만들어봤던 이런 자기가 만들어봤던 그림들을 이렇게 저장도 할 수 있습니다. 카툰 형식으로 제가 어떤 건물을 설계해보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건물 설계도 조감도까지 보여주기도 하고요. 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제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것들이 저장되어 있어요. 저장되어 있는 장면들이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만들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썼냐면 뭐라고 쓰고 아마 고양이를 카툰 형식으로 그려봐라 했더니 이렇게 그려졌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플레이그라운드 AI라고 이것도 상당히 좋은 그 퀄리티를 주는데요. 여기에 접속을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고요. 이런 화면이 떠서 Get Started 누르고 역시 계정을 해야 되겠고요. 여기는 좀 자세히 됩니다. 필터를 선택하면 여러 종류의 필터가 들어가고 이게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여기다 명령어를 집어넣습니다. 이걸 프롬프트 좀 알아두세요. AI 그 텍스트 명령을 집어넣는 것을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의 영어로 draw cat emoticon with various movement on a white background 하면 자 이런 거를 영어로 하기 어려우면 이 명령을 집어넣거든요. 하기 어려우면 뭐 네이버 번역기나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한글로 든 다음에 영어로 번역을 하세요. 안 그러면 챗GPT를 써서 하면 되는데 뒤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입력을 하고 제너레이션을 시키면 이미지들이 이제 이건 필터 선택 방법입니다. 컬러 팝이냐 또는 뭐 이렇게 카툰 형식이냐 애니메이션 형식이냐 아니면 사진 형식이냐 이걸 다 선택할 수가 있어요. 선택을 해서 해봤더니 이 그림이 나왔어요. 약간 다른
좀 해석을 잘못한 거죠. 캣 이모티콘인데 고양이 같지는 않은 잘못해서 수정을 좀 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베리어스 무브먼트가 조금 뭐가 아닌 것 같아서 지워봤더니 드로우 캣 이모티콘 오너 화이트 백그라운드로 수정을 해봤더니 이렇게 이제 고양이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자, 이 중에 또 편집하고 싶은 건 편집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스타일을 바꿀 수도 있고요. 원하는 부분을 바꿀 수도 있고 다시 뭐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이제 기능이 좋고요. 공짜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오일 페인팅, 그러니까 오일 페인팅이 유화체로 바꿨더니 이런 그림들, 마스터피스로 했더니 이런 스타일들, 스토리북을 했더니 그 귀여운 고양이, 그 그림책에 있는 동화책에 있는 그림처럼 나와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한 이미지들은 여러분이 만들어서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핫 이슈가 된 챗 GPT. 챗. 이 챗이란 뜻은 서로 떠들다는 뜻이죠. 이야기를 주고받다 이런 챗이군요. 채팅할 때 그 챗입니다. 서로 이야기 주고받죠. 요 AI들 초거대 AI라고 합니다. 초거대. 그 전에 있던 것보다 훨씬 스케일이 크다. 하이퍼 스케일. 무지막지하다는 뜻입니다. 초거대 AI라고 해서 대용량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거의 인간처럼 종합적인 추론이 가능한 이 이야기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고 중요한 이야기죠. 이 정도 수준까지 왔다는 겁니다. 앞에서 AGI라는 이야기를 했죠. 범용 인공지능입니다. 범용. 그러니까 어디든지 다 쓸 수 있는 AI. 지금 AI는 어느 특정한 부분에만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얘 하나가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미술가도 되고 예술가도 되고 계산가도 되고 추론가도 되고 이런 똑똑한 놈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게 어디에 나오죠? 영화에서 보면 터미네이터의 그 스카이넷이죠. 그 다음에 다른 영화에서 보면 인공지능이 다 점령을 하잖아요. 이런 수준.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초월한 수준이 있다고는 합니다. 아직은 없죠. 그게 나올 때는 이제 인간의 지배가 당하지 않을까 많은 그런 SF 영화가 많죠. 자, 여기에는 다시 돌아와서 초거대 AI에는 아까 인공신경망 있었는데 인공신경망 이렇게 있어서 막 연결돼 있었잖아요. 이것들을 다 매개 변수라고 했고 파라미터라고 했습니다. 이게 거의 3천억 개. 우리가 인간의 뇌가 1000억 개 정도가 있고 곱하기 이것까지 해서 한 1조 개가 됩니다. 사실은 1조 개의 파라미터가 있는데 우리는 뭐 3000억 개 정도까지 한다는 거죠. 학습, 사고, 판단 할 수 있는 AI. GPT-3 이게 버전이 좀 있어요. GPT-3 지금 쓰는 게 3.5, GPT-4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GPT-3부터 이렇게 많은 걸 썼기 때문에 거대한 파라미터를 썼기 때문에 초거대 AI라고 합니다. 이 파라미터라는 거는 인간의 뇌신경세포 뉴런에 전달하는 시냅스 이게 뉴런이 있었고 이게 막 서로 막 붙어 있었잖아요. 신경을 전달하고 이게 전달했거든요. 이것들을 시냅스라고 합니다. 거기 1조 개 정도가 되고 인공신경망에서는 이게 뭐 하냐 얘네 이 가지돌기인데 얘네들이 학습하고 기억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의 개수로 해당이 되고 어떻게 보면 계산할 수 있는 학습 기억 계산할 수 있는 그 가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가 된다. 인간의 뇌가 1000억 개의 뉴런이고 각 뉴런은 100조 개 이상의 시냅시스 100조 개네요. 서로 주고받고 있어서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각 뉴런이 아니라 총 뉴런이겠죠. 이와 비슷하게 인공신경망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요것들 이 선들 이게 다 파라미터의 개수입니다. 왜냐하면 선만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선들의 값들을 다 조정해 주거든요. 이 선들의 값을 세게 할 거냐 말 거냐 조정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냅스 얘네들 이것 뉴런은 1000억 개인데 이 붙어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자, 인공신경망은 입력값의 가중치를 곱하여 여기에다가 값을 다 매겨줍니다. 값을 매겨주고 이걸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또 해요. 계속 계산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 가지수가 많을수록
좋은 계산과 정확한 게 나오죠. 이거를 매개 변수 파라미터라고 이야기하는데 GPT 같은 경우 3,500억 개, 어떨 때는 1조 개까지 만들었지 않냐 합니다.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계산량이 많아지죠. 계산량이 많다는 거는 컴퓨터가 좋아야 되고 속도도 빨라야 되고, 그렇다면 결국 관계되는 거는 그 돈입니다. 이거 한번 학습하거나 뭐 할 때마다 돈이 엄청나게 깨집니다. 이게 유지 보수비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GPT-4는 2023년 3월에 공개가 됐습니다. 인간의 뇌 수준까지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보면 굉장히 정교하고 데이터가 뭐 변호사 시험도 합격하고 모든 걸 인간보다 훨씬 낫습니다. 모든 언어는 마스터했고요. GPT-3의 1000개, 100조 개, 1조 개가 아니었군요. 100조 개라고 예측을 하는데 공개는 되지 않았습니다. GPT만 보면 매개 변수가 GPT-3가 1750억 개, 지금 우리가 잘 쓰고 있는 게 1750억 개고요. 3500억 개가 LG에서 만든 게 3000억 개입니다. 지금 LG에서 발표를 했고요. 21년 12월이지만 최근에 23년 얼마 전에 6월인가 7월쯤 8월쯤에 공개가 제대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바는 21년 5월에 공개는 됐지만 이것도 23년 초에 거의 2천억 개 정도.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해지지만 돈이 많이 든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 이 GPT-3 2020년 6월에 맨 처음에 GPT란 말이 나오면서 시작이 됐는데, 이거의 약자는 제너레티브, 생성형, 프리트레인드, 미리 학습시킨, 트랜스포머, 언어를 변환시킨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GPT의 약자고요. 언어 모델입니다. 언어만 합니다. 다른 거 않고요. 얘가 한 게 공부한 규모가 얼마나 되냐, 총 753기가 정도를 뭐 별로 안 많아 보이지만 그렇진 않다고요. 웹 데이터가 570기가, 웹 문서, 이북, 위키피디아, 뭐 이북 등 모든 거를 다 공부를 했고, 지금은 3.5고 4.0은 이거보다 훨씬 1000배 이상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GPT-3 맨 처음 나왔을 때도 굉장히 획기적이었어요. 소설 에세이를 써가지고 그때 기사도 영국에 있는 가디언지 기사까지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다 학습을 했어요. GPT-3 3.5가 나왔을 때 여기까지만 학습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 이상이 됐고요. 21년 11월에 3.5, 이게 챗GPT라고 맨 처음에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22년에는 완전히 챗GPT 시대가 됐죠. 이거를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합니다. 언어 모델인데 아주 대규모입니다. 라지입니다. 이게 보유한 매개 배수가 초월을 하죠. 이거 5일 만에, 단지 5일 만에 100만 명 넘었고요. 2개월 만에 1억 명 돌파를 했습니다. 5개월 만에. 그래서 넷플릭스가 100만 명 달성하는데 3.5년이 걸렸는데, 스포티파이가 5개월, 굉장히 빠른 거지만 챗GPT는 5일밖에 안 걸렸다. 100만 명 달성하는데 이 정도로 빠릅니다. 이 화면은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챗GPT에서 설명해줘 라고 했더니 대답입니다. 자, GPT가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분이 그냥 검색을 하고 해도 챗GPT만 검색하면 이런 오픈 AI 이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 try GPT 들어가 보면 이렇게 쭉 뜨고요. 여기 보면 지금 최신 버전은 3.5냐 4.5냐, 이건 4.0은 돈을 내야 되고요. 여기 영어로 되어 있지만 한글로 써도 됩니다. 챗 GPT에 대해서 설명해 줘 라고 쓰고, 이게 프롬프트 창이고 프롬프트 명령어라고 합니다. 이걸 눌러주면 챗GPT는 오픈AI 개발한 자연어 모델입니다. 이거의 약자로 전이학습 트랜스퍼너닝과 변환자 트랜스포머가 이제 텍스트로 변화시킨다는 거죠. 방대한 양의 텍스트, 음성 등하고 예측, 다음 문장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이 모델의 어텐션 메커니즘인데, 뭐냐면 문장 텍스트 데이터 쓰고 그 다음 나온 문장을 예측하고 지가 쓰는 겁니다.
예측하면서 지가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측하면서 지가 쓰는 거고, 여기서 보면 GPT 모델은 사용자 입력에 기반해서 텍스트를 음성을 생성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문서만 뿐만 아니라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각함수에 대해서 설명해 줘 라고 해도 얘가 삼각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주르륵 써줍니다. 또 예를 들어서 파이썬 코드로 작성해 줘 그러면 제가 이야기도 안 했는데 삼각함수를 계산하는 파이썬 코드를 이렇게 써줍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45도 계산해서 얼마 나온다 이렇게 나오죠. 코드를 카피해서 파이썬 코드 돌려보면 또 이게 나옵니다. 자, 이런 챗GPT고요. 그래서 아까 그 프롬프트 명령어 같은 것도 챗GPT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성용 AI로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하고, 고양이가 석양에 앉아 있는 장면을 영어 프롬프트로 작성해줘 그러면 해줄까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렇게 뜹니다. 아래는 고양이가 석양의 장면을 영어 프롬프트로 나타낸 크리에이티브 이미지. 이거 굉장히 자석게. 자, 이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이 이미지를 카피해서 아까 달리에 있는 것처럼 그 프롬프트에 집어넣으면, 제너레이트 시키면 그런 식의 이미지가 생기는 거죠. 방금 했던 이미지를 카피를 해서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석양에 앉아있는 고양이 모습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넘어가세요. 이렇게 생성형 AI는 굉장히 많은 것을 해주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앞서간 이야기고, 기존의 기술들은 회귀, 분류, 군집,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회귀라는 거는 어떠한 걸 예측할 수 있도록 선형으로 보는 겁니다. X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분류는 아까 그 동그라미 세모처럼 각각을 고양이, 개, 강아지처럼 분류하는 거, 군집도 마찬가지죠. 생성형 AI는 이걸 훨씬 더 앞서가는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생성형 대규모 AI 모델이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이 와 있었고요. 파라미터 개수도 구글 거도 많죠. 팜 계속 1조 개, 비공개, 우리 엑사원이 3천억 개,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쓰는 3.5와 4.0은 사람과의 대화가 굉장히 조금 부드러워졌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GPT-4는 내가 이미지를 입력을 하면 거기 알아서 답변도 해주고 개선도 해주고 문서도 만들어주고 그렇습니다. 학습 데이터의 크기는 이렇게 변화가 있었고요. 파라미터 개수도 우리가 1750억 개네. 3,500억 개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클로바나 LG X1이 3,500억 개를 씁니다. 자,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법은 같이 보여드렸고요. 약간 버전이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는 거고, 아까 프롬프트라고 했죠. 집어넣어 봤죠. 세종대왕 맥북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 맥북을 던진 사건, 이를 묘사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한번 뭐라고 할까, 가십성 기사로 됐죠. 이때는 이제 챗GPT가 21년 10월까지 데이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몰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서 설명해줘 그러면 세 가지를 딱 정리를 해주고요. 리포트를 작성해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서 리포트를 작성해줘 그러면 이게 주르륵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파이썬 코드 만드는 법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생성형 AI에 대한 그 챗GPT 달리2를 사용하는 간단한 방법을 봤고요. 여러분이 챗GPT를 써서 프롬프트를 바꿔주고 심지어는 파이썬 코드도 가볍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 보셨죠? 그렇게 사용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GPT를 통해서입니다. 자, 나머지 시간에 이제 간단하게 파이썬으로 머신러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출처는 이 두 군데에서 바탕으로 했습니다. 파이썬이 이제 여러분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여기는 한번 읽어보시고, 특징은 라이브러리가 많고 인터프리트 영어다. 이 말은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파이썬 환경은 구글 콜앱이라고 치거나 콜앱을 치면 자, 이런 사이트가 뜹니다. 검색을 해서 구글 콜앱에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떠요. 그러면 여기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파이썬을 깔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그인을 한번 하시고 맨 처음에 새 노트를 클릭하면 이런 식이 뜹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맨 처음에 구글 콜앱이 뜨고 자, 이렇게 구글 콜앱을 검색을 하고 구글 콜앱에 환영합니다 들어가 보면 그 화면이 뜹니다. 저는 이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새 노트 해서 새 노트를 하게 되거나 하게 되면 이제 이 창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파이썬 코드를 입력을 하고 여기 누르면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거 따라가서 보시면 되고요. 새로운 노트가 생기고 여기다가 파이썬 코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클라우드 방식이다. 내가 인터넷에서 프로그램을 까는 거는 스탠드 얼론 방식이다.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설치하는 거는 그냥 지나가기도 하겠습니다. 이거는 직접 설치하는 방법이고요. 이건 해서 선형 회계를 하기 위해서 변수 파이썬 그 문법이 있는데 자세히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간단한 것만 보겠습니다. 변수를 쓸 수 있는 방법 2 더하기 10을 하면 10이 되고요. 이런 거는 쉬운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변수 넣는 방법은 이렇게 듣습니다. 10이라는 걸 b에 넣고 싶다. 그럼 b는 10 넣고 이제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 b는 10이다 라고 하고 Shift 엔터를 치거나 여기를 눌러주면 그냥 b가 뜹니다. 지금은 시간이 걸리는 거는 이게 내 컴퓨터를 쓰는 게 아니라 b 이렇게 하면 b 값이 나오거든요. 결과 값이고 이게 입력한 층입니다.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내 컴퓨터가 아니고 클라우드를 쓰기 때문에 같이 그 자원을 공유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 자, 변수는 뭐 그렇고 a 더하기 p를 해봐라 그러면 c 값이 나오는 것들이고요. numpy라는 라이브러리를 씁니다. 이거는 인스톨 할 때 맨 처음에 없으면 pip install numpy를 쓰는데 대부분 콜앱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numpy라는 거는 숫자에 관계된 파이썬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불러오는 방법은 이 명령을 써주면 됩니다. numpy np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배열 같은 걸 만드는데 숫자의 열을 넣어주는 방법입니다. np.array 13579 하면 13579 값이 여기 들어갑니다. 요건 이제 뒤에서 예제가 나오니까 한번 직접 해보시고요. 배열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숫자를 집어넣는 방법이 배열이란 뜻이고요. 1차원, 2차원, 3차원 같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걸 표시하는 방법, 구분하는 방법은 이렇게 네모가로를 통해서 각자를 구분합니다. 이런 식이죠. 13579 네모에 각각을 구분할 때 콤마로 찍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열은 24680 하고 콤마 찍고 나눠주고 여기에 또 바깥에 네모가 있고 여기에는 중간 가로가 있고 이렇게 하면 두 개의 열이 만들어져요. 2차원이 만들어집니다. 함수라는 게 계속 나옵니다. 뭐 점에 점인데 랜드 3 하면 낸 무작위 숫자를 만들어내는 값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그 명령은 요겁니다. matplotlib pyplotplt가 들어가면 그림을 그려주는 거고요. 변수를 만들고 히스트 하면 히스토그램이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이게 1000개 정도의 무작위한 값을 그림을 그리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하나, 둘, 셋, 4개 줄만, 이건 없어도 될 정도로 그리드는 요 격자 표시하는 거, 3개 줄만 표시해도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 예제를 연습해 보는 건데요. x값과 y값을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pl 플롯 xy 이렇게 하면 바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런 거고요. 간단히 해보시면, 그러니까 x에 예를 들어 아무 값이나 집어넣고요. 사실 이게 y 값이 돼야 되겠군요. y 값이 되고, x 값에는 자 이렇게 100, 20, 15, 2016, 2017 연도를 한번 넣어봤어요. 2018 이렇게 해놓고 plt 방금 어떻게 봤습니까? 이렇게만 넣고 plt 플롯 xy를 넣죠. plt 플롯 x, y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안 한 게 뭐가 있냐? 요거 임포트 매트 플롯,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항상 요거를 넣어주면 됩니다. 요 세 개 명령어가 출력을 하면 x축값과 y축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런 그래프가 20, 16, 17, 18에 따라서 그래프가 바로 그려지죠. 방금 그런 게 이론 그래프 설정하는 겁니다. 바를 그리는 방법은 plt 바라고만 하면 그림이 그려지고요. 요거는 그 뒤에서도 나오니까 참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npRandom random int 인티저인데 정수가 만들어집니다. 1에서 500, 100 사이에 5개의 정수를 무작위로 꺼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5개 숫자가 무작위로 나오거든요. 자, 이런 거는 자 어디다 쓰면 좋은 게 어디다 쓰냐면요. 이거는 이제 요겁니다. import random. 자, 이거 없애기 위해서 랜덤을 하고 숫자를 ni를 np.random.rand int 해서 1에서 우리가 46까지 6개를 뽑는다. 그럼 ni가 뭐냐? 이렇게만 해도 42, 27, 51, 31, 36 6개의 숫자가 나오죠. 방금 뭐 했죠?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로또 숫자 찾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겹치는 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겹치는 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샘플로 한번 해보면요. 샘플은 틀렸네요. 다른 게 있는데 다시 보죠. 랜드 int로 하면 인티저가 이렇게 나오고요. 샘플이 어떤가요? 뒤에서 한번 나오니까 보기도 하죠. 잘못 입력하면 아까처럼 잘못 뜬다는 것도 보여줬습니다. 자, 배열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배열 만드는 법을 리스트로 해서 전체를 쫙 묶는 방법도 있습니다. 리스트란 이름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이건 여기까지만 하고 방금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반복을 하는 방법은 이런 식의 구성이 되어 있는 거, for라고 써 있으면 이게 다 반복하는 문장들입니다. for 안에 그 밑에 있는 게 반복할 내용들이 얼마만큼 반복하느냐 이런 겁니다. for i, 5 프린트 설거지하면 5번을 반복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이제 range라는 게 있는데 range는 구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보고요. range 자, 이 경우 봅시다. range 1에서 6 하면 1에서 5까지 5번이라는 뜻이고요. 요 i가 계속 숫자가 바뀝니다. 1, 2, 3, 4 해서 이 i로 하니까 1, 2, 3, 4, 5가 나오고 여기 계속 반복돼서 씁니다. 번째, 두 번째. 자, 요 명령을 쓰면 요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건데 이게 5개만 쓴 게 아니라 100개, 1000개를 쓰게 되면 숫자만 여기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 1000번이 돌아가기도 됩니다.
그래서 반복문이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걸 씁니다. 그래서 직접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if문이라는 거는 조건입니다. 조건을 따지는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넘버가 10보다 크거나 같으냐라고 묻는 거고 항상 끝에 콜론을 해줍니다. 그게 yes면 출력, 아니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if 조건문, else 조건문. 이게 맞으면 요거, 아니면 이리 넘어가고. 자, 이런 형태의 알고리즘입니다. 이거 좀 기본 두 가지 정도는 알아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많아요. numpy, pepplr, scipy, cbon, tensorflow, keras 등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한번 보시고 이해하기 바랍니다. 텐서플로우가 우리가 많이 쓰고요. 파이토치, 판다스, 케라스 다 씁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 많이 쓰시고 파이토치, 데이터베이스는 판다스를 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건 앞에서도 했고요. 그래서 numpy, import 랜덤 변수 불러오는 것도 있었고요. 히스토그램 그리는 거 그래프가 있는데 이 명령어만 쳐도 바로 히스토그램이 그려진 거 앞에서 나왔었죠. 로또보드는 발생기인데 이렇게 하네요. 랜덤 변수를 씁니다. 랜덤 샘플 레인지 146에 8 하고 하면 로또를 만들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랜덤 변수를 써야 되고요. 임포트 랜덤이고 랜덤 샘플로 해야 되겠구만요. 자, 보시면 아까 numpy np에 랜덤 인티저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방법과 그 다음에 아까 했을 때 6개가 나왔죠. 이번 거는 이제 numpy가 아니고 랜덤 as r 하고 로또가 리스트 r.sample range 1246 해서 6개를 뽑아내는 거. 이렇게 하게 되면 항상 다른 숫자들이 나옵니다. 다른 숫자들이, 아까는 숫자가 겹칠 수가 있었어요. 이건 다른 숫자들이 나옵니다. 자, 이건 로또 하는 방법이고요. 여러분이 설명이 잠시 나왔으니까 살펴보시고, 자, 그래픽 그리는 거는 예제를 줬는데 이 예제를 설명할 거는 직접 여기서 자료가 있으니까 직접 한번 해보시면 쉽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랜덤 개수를 만들어줘서 스캐터라는 게 산점도를 그리는 그래프입니다. 요 그래프를 그리면 스캐터, 산점도 그리는 그래프고요. 여기서는 오렌지 색깔은 그냥 랜덤 무작위로 그린 거고요. 랜드 n이라고 해서 정규 분포를 갖는 거를 블루 색깔로 했습니다. 블루 색깔은 정규 분포. 랜덤은 0과 1 사이에서 문제를 만들어내고 정규 분포는 좀 더 퍼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임의의 숫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 그리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래서 머신러닝에서는 선형 회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파이썬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만 설명을 했습니다. 선형 회귀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런 그 예측 모델을 만드는 게 선형 회귀입니다. 주택이 있는데요. 이 주택에 따른 그 주택 값을 결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선 크게 보는 게 아니라 주택의 면적이 크면 클수록 값이 높은가? 이걸 알고 싶은 거. 이런 상관관계를 알고 싶은 거를 모델링 하는 게 바로 선형 회귀입니다. 데이터만 있으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만들면 예측이 잘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다. 뭐 수학같이 들리겠지만 뭐 간단합니다. 이 키가 크면 클수록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가? 이 데이터를 보고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키가 얼마고 몸무게, 이 데이터를 다 찍어 보면 대충 그 나옵니다. 근데 이 선을 구해야 돼요. 이 가장 잘 맞는 이 선을 구해야 됩니다. 이 선이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 되긴 한데요. 이 선을 구하면 되는데요. 이게 선을 구하는 게 바로 인공지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이 있는데 실제 선을 딱 그려봤더니 얘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이면 오차가 크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그래프 보면 얘도 아직 차이가 많이 났죠. 세 번째 그래프를 보면 조금 더 다 달라붙어가지고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오차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 회귀 직선,
직선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 계속 하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줄여간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차를 이제 측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거리를 측정할 수도 있고 이거의 면적을 가지고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가지고 보통 구합니다. 그래서 오차가 이 면적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선을 바꿔보는 겁니다. 이걸 찾아가는 겁니다. 이거를 머신러닝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다른 수학적인 거는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래서 한번 직접 해보는 거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쓰는 거는 C본 라이브러리라 그래가지고요. C본 라이브러리 이렇게 쓰면 됩니다. import C본 as SNS C본 라이브러리 불러오고요. 이거는 있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테마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중에 tb라는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essence.load dataset tips 하면 tb라는 데이터. tb 뭐냐면 그 팁 주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 두 개를 하면 뭐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를 SNS 리플롯 이런 데이터 x, y 해주면 자, 이런 그래프를 출력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데이터를 불러온 거고요. 데이터 10개만 보면 이렇습니다. 전체 계산값, 그 다음에 팁을 얼마나 줬을까, 그 다음에 성별이 어떻게 되는가, 담배를 흡연했느냐, 흡연가냐 아니냐, 어느 날 왔느냐, 썬데이에 왔느냐, 타임이 점심이냐 저녁이냐, 몇 명이 왔느냐, 이런 데이터가 있거든요. 이거 가지고 분석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팁과 관계를 한번 봤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지불을 했는데 지불한 사람이 팁을 얼마나 줄까, 이 상관관계를 한번 분석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 녹색의 예측 그래프를 찾아내는 게 지금 인공지능이 하는 일입니다. 이걸 잘 찾아내야 되겠죠. 이렇게 찾아내는 것보다 여기 가장 근사하게 찾아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그 기울기와 여기 절편값, 기울기 A와 절편값을 찾아내면 됩니다. 직선의 방정식에서의 그 방식을 가지고 머신러닝 모델을 쓰는데 이게 바로 선형 회귀 모델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앞에서 나왔던 numpy,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거고 from sklearn, sklearn.linear underbar model 하고 import linear regression 하면 이게 바로 선형 회귀, linear regression 선형 회귀 모델을 불러온다 이겁니다. 여기서 보듯이 머신러닝이나 알고리즘들이 다 그냥 라이브러리로 이렇게 불러오면 됩니다. 쓰는 방법만 간단히 보고 사용을 하면 되니까 너무 두려워 마시고 있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LR이라는 내가 변수에다가 리그레이션을 너무 기니까 이걸로 그냥 땡 쳤어요. 토탈 B를 데이터가 아까 많이 있었는데 그걸 X축, Y축을 토탈 B만 값을 쭉 X값 몇 개인가요? 10개 정도로 그냥 뽑아냈습니다. 이때 맞는 T 값을 그냥 적어봤습니다. 그럼 이게 X 값이고 이게 Y 값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여기까지가 데이터고요. 데이터.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학습,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lr.fit 이렇게만 쓰면 돼요. lr.fit 하고 x, y 값만 넣으면 됩니다. x 값은 토탈 빌, y 값은 팁. 이걸 두 개 가지고 얘가 핏이 뭐냐면 가장 적합하게 연습하는 겁니다. 얘가 학습을 합니다. 학습이 다 끝나고 나면 coif, 이게 이제 기울기에는 lr.coif 언더바 이 값이 이제 자동으로 생성되니까 여기다 집어넣고 인터셉트가 절편인데 이 인터셉트를 값을 집어넣으면 ax 플러스 y는 ax 플러스 b라는 이 직선의 방정식의 a와 b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a와 b를 구하게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난 거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게 얼마나 잘 만들었나라고 한번 체크를 해보는 과정이 이 lr.score입니다. x와 y 값을 집어넣고 스코어 값을 집어넣어 보면 얘가 기울기 절편값과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PLT 플롯, 이게 PLT가 그림을 그리던 플롯이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토탈 빌 x와 y를 동그라미를 그려보고
토탈 빌 LR 프리딕트. 이거 지금 안 보이지만 다시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LR.predict 토탈 빌 하면 예측한 값이 y 값이고 x 값은 이 토탈 빌로 하면 됩니다. 토탈 빌. 이게 x, 이게 y. y 값을 새로운 걸로 해서 다르게 그려보면 두 가지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설명이 간단히 뒤가 다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그려보면 이게 예측한 그래프의 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0.1, 절편이 0.51인 거로 찾아냈어요. 단지 데이터를 10개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데이터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이 직선이 찾아가는 값이 점점점 정확해지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게 간단한 선형 회귀를 보는 거고요. 이걸 파이썬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numpy, matplotlib, pandas 등이 없으면 이런 식의 명령을 써서 불러와야 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다 불러와지고요. numpy나 matplotlib은 다 있고 약간의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제 계속 불러오고 있고요. 이 불러오고 나오고 나면서 아까 보면 그래프 그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선형 회귀하는 거였죠. 선형 회귀하는 방법은 뒤에서 보면, 자, 이 부분입니다. C본을 SNS로 불러오고 그 바탕 테마 설정하고 팁스를 불러오면 그 다음에 이걸 리플롯을 하고 데이터를 불러주면, 자, 이렇게 그 데이터에 첫 번째 10개 부분만 보여주고요. 토탈 팁과 팁 그래프가 이제 출력이 됩니다. 이 두 가지 그래프를 네 가지요. 런치 타임, 디너 타임,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원래 있던 그래프 전체적으로 다 표시가 되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선형 회귀 모델을 만들려고 보면 아까 데이터 두 개를 집어넣고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하고 각각의 기울기와 절편값을 구하고 스코어 값 계산하고 이걸 출력해보고 실제 모델 그리기 위해서 플랫 스캐터는 어디 점으로 찍어보고 플롯은 내가 예측한 거는 LR.predict total bill로 해서 찍어보면 요 값이 결과값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0.1205고 이렇게 액츄얼 데이터가 찍고 그냥 선형 회귀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롭게 그러면 내가 만든 모델 가지고 직접 넣어봅시다 라고 해서 빌은 플로트, 인풋, 손님이 지불한 금액 입력하시면 입력을 내가 지불한 금액을 넣습니다. 그리고 방금 예측했던 LR.predict B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돈을 얼마나 지불하면 얼마가 나올 것이냐 싹 집어넣어 보면 입력을 예를 들어서 내가 10에서 27.5까지 했잖아요. 만약에 이제 30을 넣어봅시다. $30를 지불했으면 내가 얼마나 줄까? 그러면 4.19가 나온다고 하네요. 27.5가 되면 한 4에 가까운 팁을 줬으니까 30을 넣으면 4.5에 가까운 팁이 나온다 라고 예측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만든 모델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해봤다는 거죠. 이게 그런 애입니다. 자, 24.7을 넣으면 3.54가 나오고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파이썬 프로그램 가지고 머신러닝의 가장 기본적인 선형 회귀를 해봤습니다. 선형 회귀는 이 직선을 찾는 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자, 여기까지가 2차 강의 머신러닝 파이썬의 강의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